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역대 탄핵 심판 중 최장 기간의 평일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코스피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600 초반대의 코스피를 물려받은 윤석열 대통령, 그로부터 1년 뒤 주가를 으로 떨어뜨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증권부 정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지연하자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전보다 낮게 점쳐지며 탄핵 기각설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취임 전날보다 0.6% 빠진 2596으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이라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직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도 취임일 주가가 1% 내렸고요. 김영삼 정권 2.6%, 노태우 정권 3.3%, 노무현 정권 3.9%, 김대중 정권 4.5%로 모두 윤석열 정권보다 큰 주가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주가가 0.5% 하락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딱 한 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취임일에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첫 기업 경영인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첫날은 맛보기에 불과하겠죠. 기간을 재임 기간 전체로 늘리면 아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장 큰 코스피 상승률을 보였던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입니다. 2003년 취임 직전 600 초반에 기록했던 코스피는 노 전 대통령 퇴임 이래 1686까지 오르며 무려 173%가 상승했습니다. 재임 기간 코스피가 2배 이상 오른 사례는 노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2007년에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시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 국내 펀드 가입 확산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노 전 대통령 다음으로는 이명박,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대 성장률로 각 축전을 벌였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540이던 코스피를 616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00 후반이던 코스피를 2000 초반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00 후반이었던 코스피를 2610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노태우,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는 2.4% 성장했고,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는 3.9% 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전까지 코스피를 하락으로 이끈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시기 코스피는 19% 추락했는데요.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식도 대변수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몇 프로였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넘겨준 2600 초반대의 코스피를 물려받은 윤석열 대통령, 그로부터 1년 뒤 주가를 2510으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1년 뒤에는 코스피 2700을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국장 탈출 러쉬가 계속되자 이 수치는 12월 초 기준으로 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차치하더라도 윤 대통령 하에 코스피가 약 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죠. 계엄 이후 코스피는 횡보세를 보였으므로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정권을 잡고 있었던 12월 14일까지 기간을 확장해도 마이너스 4% 성장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 국회의 1차 탄핵 소추안 무산 이후 개장 첫날이었던 12월 9일에는 코스피가 2360을 기록했고요. 이후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해 반등했지만 국회의 2차 탄핵안 가결 이후 12월 16일에 코스피가 또다시 하락하며 2488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안 가결이건 무산이건 주가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흡수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코스피는 2300대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2600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선 아주 극적인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9일 탄핵 소추안 발의 전까지
코스피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46% 상승했는데요.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 나흘 만에 코스피는 6%나 떨어졌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약 2달이 걸렸는데 기각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코스피가 추가로 10% 빠졌고요. 특히 탄핵 소추안 가결일과 탄핵 선고일에는 모두 코스피가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에도 한 달 동안 주가가 추가로 4% 빠지는 등 탄핵 선고의 여파가 여전했죠. 이렇듯 노 전 대통령 시기에는 잘 나가던 코스피가 탄핵 여파를 맞아 상승 모멘텀을 잃고 하락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제출된 2016년 12월 3일 전까지 재임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2.4%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발의되고 가결되는 6일 동안 코스피는 오히려 반등해서 2.7% 상승했습니다. 또 3달간의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코스피는 추가로 3.6% 올랐는데요. 아까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코스피가 소폭 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성장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도 코스피는 한 달 동안 1.7%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탄핵 심판 결과가 코스피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번 탄핵 선고 결과는 우리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가 앞으로 상승세를 타길 기원해봅니다.